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무슨 직업이든 간에 본인이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면 충분히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남이 하는 일에 편견을 가지고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계속 저를 무시하다가 한순간에 꼬리를 내리게 된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빠는 직장인이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족발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저녁만 되면 족발에 소주 한잔 하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는데 전 엄마가 만든 족발들을 사람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가 꿈이었던 제 남동생들과는 달리 저는 꿈이 엄마와 같이 시장에서 족발 장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엄만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족발 장사 무슨 족발 장사야. 효진이 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 시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처럼 회사 다니는 게 최고야. 그런데 저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어느덧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4년제가 아닌 전문대를 나왔지만은요. 그런데 막상 회사 일을 시작해 보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떠들썩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너무 삭막하더군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맡은 일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남들처럼 매달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저축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중학교 동창의 소개로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엄청 잘하더라고요. 주말엔 저와 같이 엄마네 족발집에 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희 아빠랑도 엄청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버님, 효진이한테 들었는데 매주 주말마다 새벽 6시에 뒷산을 2바퀴씩 도신다면서요? 저도 다음 주에 그 시간에 올 테니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주말에 늘어지게 늦잠 자는 것보단 아버님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도 쐬면 머리도 맑아지고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같이 가주면 나야 말동무 생기고 좋지. 그럼 다음 주에 새벽 6시까지 우리 집으로 오게. 같이 뒷산 돌고 내려오면서 시원하게 콩나물 국밥이나 한 그릇 먹으면 딱 좋겠네. 그렇게 남자친구와 2년 가까이 만난 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아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모가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더라고요. 다소곳하게 앉아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군요. 그나저나 아가씨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저희 아빠는 직장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친구분 회사에서 일 도와주고 계시고요. 엄만 시장에서 족발집을 오래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님 댁이랑 같은 동네 사시니까 아마 가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우리 동네에서 족발집을 한다고? 아이고, 이거 참 반갑네. 나도 이 동네에서 순대국밥집을 오래 했거든. 원래 식당 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생활력이 강한데 보나마나 아가씨도 어머님 피를 물려받아서 부지런하고 야무지겠네. 그렇게 전 예비 시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상견례도 마친 후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댁에서 몇 번 시모랑 같이 음식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나름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이라 그런지 시모가 저를 엄청 칭찬하시더군요. 이야, 아이 역시 식당하는 집 딸이라 그런지 음식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잘하네. 얘 민호야, 넌 정말 복 받았다. 자고로 음식 잘하는 마누라가 최고거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족발집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시모를 모시고 저희 족발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앉을 자리도 없이 손님이 엄청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어머, 사부인 오셨어요? 제가 저쪽에 자리 하나 예약석으로 빼놨으니까 저쪽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시모랑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엄청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계속 식당 안을 구경하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시장 족발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에만 먹으러 오나? 아, 저희 엄마네 족발집이 예전부터 손님이 많았거든요. 워낙 오래 장사를 해서 그런지 단골 손님도 많고 멀리서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다고? 거참 이상하네. 그날 시모는 저희 엄마가 만든 족발을 먹고서도 맛있는지 맛없는지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봐도 그냥 먹을만 하네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틀 뒤 일요일에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저께 족발을 먹고 얹혔는지 속이 너무 안 좋다 얘. 혹시 사부인이 조금 질 떨어지는 고기를 쓰시는 거 아니니? 식당 하는 사람은 자고로 좋은 재료를 써야 되는데 계속 배가 아픈 게 영 이상한 것 같아서.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뭐 다른 거 잘못 드신 거 아니고요? 저희 엄마 족발집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음식으로 문제 생긴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죠. 손님이 많은 건 사부인의 족발이 맛이 좀 자극적이어서 그런 거지. 음식은 자극적인 것보다 좀 삼삼하고 담백해야 맛있는 거야. 아무래도 사부인이 나한테 좀 배우셔야겠다. 사실 저도 시모가 운영하시는 순댓국집에서 순댓국을 먹어보긴 했는데 엄청 맛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뭔가 밍숭맹숭하고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엄마의 식당과는 다르게 손님 하나 없이 파리만 날렸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오히려 저희 엄마의 족발이 별로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저희 시숙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도 저번에 재수 씨가 포장해다 줘서 사돈 어른네 족발 먹어봤는데 맛있기만 하고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배 아픈 건 어제 어머니가 냉장고에 오랫동안 있던 떡을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드시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나, 넌 이럴 땐 엄마 편을 들어야지 뭐 하는 거니? 하여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예, 넌 고마운 줄 알아라. 우리 큰아들처럼 대단한 사람이 네 편 들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시모는 평소에도 시숙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그럴만 하긴 했어요. 시숙은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꽤 높은 직급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엄청 좋고 통도 큰 사람이었어요. 저희 결혼할 땐 커다란 TV랑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아주버님, 이 냉장고도 엄청 비싼 건데 TV까지 사주시는 거예요? TV 정도는 저희 돈으로 사도 되는데. 에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 결혼하는데 형으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리고 우리 민호한테 들어보니까 재수 씨랑 연애 시절에 영화관을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거실에 누워서 큰 TV로 영화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저는 결혼 후에 아들도 둘 낳았는데 시숙은 저희 애들도 엄청 예뻐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희 애들 보고 싶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아이고, 이 조그만 발 좀 봐. 민호야, 너 이렇게 예쁜 애들 낳아준 재수 씨한테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나저나 난 언제쯤 결혼해서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얻어보나? 아유, 형도 빨리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요즘 만나는 여자 없어? 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놈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나 여태까지 일에만 미쳐가지고 살았잖아.
그래도 40대 초반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 그런데 시숙이 애가 둘 있는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던 것과는 달리 저는 나름대로 참 걱정이 많았어요. 애 둘을 낳고 나서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애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쯤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효진아, 너 정 취업 안 되면 엄마네 족발집에서 같이 일해 볼래? 최근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했거든. 너 왜 어릴 때 엄마랑 같이 족발집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네? 그땐 시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땐 네 젊은 세월이 시장 바닥에서 썩을까 봐 그랬지. 그런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식당에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족발집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안 그래도 전에 회사 다닐 땐 엄청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엄마네 족발집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 엄마네 족발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족발집에서 일하는 건 정말 재밌더라고요. 몸은 힘들었지만 확실히 보람도 느껴지고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한텐 이게 체질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죠. 그렇게 족발집에서 일을 한 지 7개월쯤 됐을 때 시숙이 저희 족발집에 어떤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족발을 먹으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여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는데 인상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재수 씨, 이 사람은 제 여자친구예요. 제가 재수 씨네 족발 진짜 맛있다고 같이 오자고 했거든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나저나 족발은 좋아하세요? 족발이 은근히 취향을 타는 음식이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땐 시숙의 여자친구가 족발 같은 건 안 먹게 생겼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면 뭐 파스타나 스테이크를 말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분이 방긋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사실 요즘 프랜차이즈 족발집은 옛날 시장 족발이랑 맛이 좀 달라서 아쉬웠거든요. 근데 마침 오빠가 자기 재수 씨 가는 족발집이 엄청 맛있다길래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손님도 엄청 많고 분위기도 정감 가서 너무 좋은데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차가워 보이는 첫인상과는 다르게 되게 활발하고 상냥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숙이 참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족발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던 나머지 시댁 식구들과는 달리 시모만큼은 괜히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는데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마자 시모가 제 등을 화장실 쪽으로 떠밀더군요. 이에 너 얼른 화장실 가서 비누로 손 5번씩 씻고 나와라. 평일 내내 족발 썰던 손으로 우리 집 가구 만지면 냄새 배니까 얼른 가. 어머님, 아니, 무슨 저 때문에 족발 냄새가 밴다고 그러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한테 순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한 적 있었어요? 저도 돈 벌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쁘게 말씀하시냐고요. 난 젊었을 때부터 평생 일했던 거고 너는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족발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게 학창 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을 갔어야지. 네가 전문대밖에 안 나오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시모가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서 저희 시아버지랑 남편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도대체 우리 며느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자식 키우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애한테 왜 쓸데없이 시비를 걸고 있냐고. 그래요, 어머니. 그리고 전문대 나온 게 어때서요?
꼭 4년제 대학을 나와야지만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나, 아, 왜 다들 나한테만 짜증을 내고 난리야? 하여튼지 이 집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며느리 편이지. 내 편 하나도 없어서 서러워 죽겠네. 서러워 죽겠어. 저는 시모가 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일 바쁜 금요일 저녁에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이해, 내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을 좀 해놨거든. 우리 아들은 바쁘니까 오늘 네가 좀 와서 가져가라. 어머님, 저도 바빠요. 지금 저희 식당에 손님이 엄청 많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냥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제가 내일 가서 가져갈게요. 뭐? 아니, 넌 안 싸더니 삶은 족발 대충 썰기만 하면서 바쁘기는 뭐가 바빠? 그리고 너만 식당 하는 줄 알아? 나도 식당 하는 사람이야. 왜 혼자서만 바쁘다고 유난을 떨고 난리야? 시모가 계속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저희 남편과 시아버지, 시숙이 다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 좋은 시숙이 그때 족발집에 데리고 왔던 그 여자친구분과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형님은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예비 형님이 인사 왔을 때 엄청 칭찬을 하시더군요. 역시 우리 큰아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 얻게 되네. 요즘엔 여자들도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능력 키우는 게 최고야. 우리 둘째 며느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안 사돈이랑 족발이나 팔고 있거든. 어머, 족발 파는 게 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거기 족발 엄청 맛있던데요? 뭐야, 거긴 또 언제 가봤어? 민철이 너 우리 예비 며느리 데리고 족발집에 갔다 왔니? 아유, 요즘에 그 비싸고 고급질 레스토랑도 많은데 하필이면 거길 데려갔어. 어머님, 저는 고급 레스토랑보다 그런 시장 음식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우리 예비동서 서운하죠. 그나저나 전 나이가 많아서 예비동서처럼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 봐 걱정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늦게 결혼한 애들은 애가 잘 안 들어서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아이, 물론 낳아주면 좋지만 안 들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그런 거 가지고 시집살이 시킬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시모는 예비 형님이 마음에 쏙 드셨는지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숙은 4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랑 저랑 겉모습부터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시모가 자꾸만 저랑 형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저랑 형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아유, 맨날 후줄그만 옷만 입고 다니는 작은 애랑은 다르게 큰애 넌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갖춰 입은 게 딱 고상하고 예쁘구나. 역시 사람은 입는 옷에서부터 수준 차이가 드러나는 법이야. 그런데 그때 형님이 방긋 웃으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 우리 어머님이 뭘 좀 잘 모르시나 보다. 동선 젊고 예뻐서 이렇게 편한 옷 입었는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잖아요. 전 동서보다 나이도 많고 뱃살도 늘어져서 이렇게 정장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날씬하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평소보다 상견례 때 옷을 갖춰 입으니까 더 날씬해 보이셨잖아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모가 어버버 하면서 아무 대답도 못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모는 툭 하면 저랑 형님을 비교하곤 했어요. 한 번은 형님과 둘이서 막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으니까 시모가 괜히 와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환 통하니? 4년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랑 전문대 나와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랑 수준이 안 맞을 텐데. 그러자 이번에도 형님이 재치 있게 받아치시더군요. 어머님, 설마 여태까지 저랑 말 안 통해서 답답하셨어요? 전문대 나온 동서가 저랑 말 안 통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면 대학을 아예 안 나오신 어머님은
저랑 아예 대화가 안 되셨겠네요. 전 어머님과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봐요. 뭐야? 참나. 아이, 우리 때랑 너네 때랑 같니? 우리 땐 대화가 안 나오는 게 보통이었어. 그러니까요. 어머님 세대엔 대화가 안 나오는 게 보통이었는데 학력이나 직장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면 전 어머님 또래 어른들하고 아예 대화가 안 되게요? 어머님 은근히 편견이 심하시다. 안 그래, 동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웃겨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형님이 맞는 말만 하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또 반복됐어요. 하루는 형님이 저보고 어쩜 그렇게 애도 잘 보냐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시모가 형님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넌 참 부러울 것도 많다. 둘째 제 능력이 없으니까 애라도 잘 키우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님, 저렇게 예쁜 애를 둘이나 낳는 것도 능력이에요. 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애가 안 생겨서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 설마 지금 저한테 눈치 주시는 거예요? 저 애 안 들어서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눈치를 줬다고 그래? 전 어머님이 저 애 안 생기는 걸로 은근히 돌려서 잔소리 하시는 줄 알았죠. 동서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을 어머님이 험담하실 리가 없잖아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시모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속이 아주 뻥 뚫리듯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시모한테 할 말은 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저보다 말을 몇 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형님이 시숙과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저희 시숙이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 모두가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시숙네 회사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펜션을 하나 빌려서 직원들 가족까지 초대,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하더군요. 시숙이랑 형님이 저희 부부 보고도 꼭 와달라고 하길래 저는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날 미리 일을 빼놨습니다. 그런데 축하 파티를 며칠 앞둔 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선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 설마 우리 큰아들 승진 파티 때 올 거 아니지? 네? 저도 가족인데 당연히 가야죠. 뭐? 네가 거길 어디라고 와? 괜히 우리 큰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그날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제가 무슨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그러세요? 설마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것처럼 후주근하게 하고 갈까 봐 그러세요? 저 그렇게 경험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가 암만 꾸며봤자 시장 장사치 티는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말 말고 내 말 들어라.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모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억지로 축하 파티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 좋은 날에 괜히 갔다가 시모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형님이 저한테 전화해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동서, 이번 주에 우리 그이 승진 파티 때 올 거지? 혹시 동서 바빠서 못 오는 건가 싶어서. 아, 저 그날 안 가려고요. 어머님이 저보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시네요. 저 같은 시장 장사치가 거기 가면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래요. 뭐라고? 아니, 동서가 무슨 우리 그이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그래.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동서, 내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괜히 좋은 날 가서 어머님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전 나중에 따로 형님 댁 찾아가서 축하드릴게요. 그건 아니지, 동서. 내가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전화 끊고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내가 조만간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그런데 다음날 형님한테서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저보고 승진 파티 당일날 오전 10시까지 어디를 좀 꼭 나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시간 맞춰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절 보자마자 팔짱을 끼고선 어디론가 향하는 거예요. 동서, 내가 오늘 동서를 완벽하게 변신시켜 줄게. 우리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이참에 아예 본때를 보여주자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변신시켜 주시겠다뇨? 아이, 잔말 말고 일단 따라와. 우선 옷부터 한 벌 사자. 내가 동서한테 딱 어울릴 만한 스타일을 미리 생각해 놨거든. 형님은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더니 위아래 옷 한 벌은 물론이고 단정한 구두와 액세서리까지 사주시더군요. 게다가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도 하나 사주셨어요. 다 고가의 제품 같아서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형님이 이 정도는 저한테 해줄 수 있다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번엔 저를 미용실에 데려가서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여긴 우리 동서거든요. 동서가 평소에 일하느라고 머리를 그냥 질끈 묶고 다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연예인 뺨치게 머리 세팅 좀 해주세요. 형님, 갑자기 또 무슨 머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 머리 해봤자 평소에 세팅하고 다닐 시간도 없어서 낭비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딱 기분 내보자는 거지. 동선 워낙에 얼굴형도 예쁘고 이목구비도 또렷해서 머리 스타일만 바꿔도 확 달라질 거야. 원장님, 저희 동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으로 꼭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생전 해본 적 없던 고급스러운 웨이브 머리도 해보고 메이크업 샵에 가서 메이크업도 받아봤습니다. 결혼식 날 외엔 돈 주고 메이크업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화장을 제대로 했더니 거울 속 제 모습이 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마치 낮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구박만 받던 신데렐라가 저녁엔 공주로 변해서 무도회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을 마친 상태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절 보자마자 엄청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야? 이거 정말 당신 맞아? 아니, 형수님, 도대체 저희 와이프한테 뭘 하신 거예요? 뭐긴요. 우리 동서가 이 예쁜 모습을 워낙 꽁꽁 감춰두고 살길래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표출시켜 줘봤죠. 그나저나 서방님, 우리 동서한테 다시 한번 반하셨나 보다. 지금 얼굴 엄청 새빨간 거 알아요? 그러게요. 여보, 오늘 진짜 예쁘다. 평소에도 예뻤지만 오늘은 몇 배 더 예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볼을 꼬집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오버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내심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변신을 마친 후 저는 남편과 같이 시숙의 축하 파티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먼저 와 있던 시모가 절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야? 너 우리 둘째 며느리 맞니? 어째 내가 아는 그 애가 아닌 것 같다. 왜요? 저도 이렇게 예쁜 옷 입을 줄 알고 예쁘게 화장할 줄도 알아요. 제가 평소에 안 꾸며서 그렇지 꾸미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나저나 어머님, 아주버님 승진 축하 파티인데 신경 좀 쓰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옷이랑 머리가 그게 뭐예요? 뭐? 내가 뭐 어때서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골라 입고 왔구만. 에이, 그래도 그 옷은 좀 격에 안 맞죠. 저보고는 괜히 와서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오히려 어머님이 먹칠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이 그래도 부사장까지 되는 사람인데 좀 고급스럽게 하고 오셨어야죠. 제가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하자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제 말에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러게 말이다. 평소엔 이 시애미가 너보고 후줄근하게 다닌다고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막상 꾸민 거 보니까 자긴 잽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나 보다. 그나저나 오늘 우리 둘째 며느리 정말 최고로 예쁘네. 자, 우리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꾸나.
그렇게 다 같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 다른 직원들의 가족들과 소소하게 담소도 나누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저희 시숙의 부하 직원 한 명은 저랑 남편을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부사장님네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멋지시네요. 사모님도 엄청난 미인이신데 여기 계신 동생분 부부도 멋지시고 아주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시모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다른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말을 많이 거셨는데 저랑 남편이 허물없게 잘 대화하니까 시모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 후 저녁에 다 같이 바비큐를 구워 먹는데 사장님이 시숙한테 승진 기념으로 한마디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항상 존경하는 저희 사장님, 그리고 절 믿고 따라준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절 응원해 주시는 우리 가족들도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면서 절 키워주신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내 동생 민호랑 재수 씨도 정말 고마워요. 특히 재수 씨, 내가 우리 예쁜 조카들 재롱 보면서 더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네요. 재수 씨 덕에 우리 집안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숙이 특별히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니까 괜히 제가 다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기분이 나빴는지 아무 말 없이 연신 술만 들이키시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재미있게 놀다가 시아버지께선 피곤하셔서 먼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모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펜션 밖으로 나갔는데 시모가 저한테 다짜고짜 따지듯이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오늘 일부러 그랬지? 너 오늘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 좀 봐. 너 내가 일부러 이러고 온 거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큰아들 승진 파티에서 혼자 주목받고 나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온 거잖아. 그나저나 너 내가 오늘 오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시애미 말이 우습다 이거야? 제가 왜 어머니 말만 듣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저보고 꼭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아주버님 얼굴에 먹칠할까봐 오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도대체 오늘 아주버님 얼굴에 무슨 먹칠을 했는데요? 저 아주버님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일부러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하고 튀는 행동도 안 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럼 잘못했지 안 했어? 너 내가 평소에 시장 바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니까 일부러 나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고 온 거잖아. 그나저나 너 오늘 이렇게 꾸민다고 우리 아들 돈 왕창 썼지? 너 이러라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킨 줄 아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까부터 멀리서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어느새 따라 나와선 시모 앞에 떡하니 서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동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준 거 바로 저예요. 제가 동서를 꼭 승진 파티에 초대하고 싶어서 일부러 돈까지 써서 변신시켜 준 거라고요. 서방님 돈 쓴 거 하나도 없는데요. 뭐야? 아니, 넌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 네 동선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뭐하러 돈까지 쓰면서 여길 초대하냔 말이야. 왜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동서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동서만큼은 꼭 오늘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 보고 오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동서가 어머님 때문에 안 온다고 하는 거 제가 엄청 설득해서 겨우 데려온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저희 남편인데 왜 어머님 마음대로 동서 보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형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모가 엄청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 난 그냥 네 동서가 괜히 안 어울리는 곳에 와서 우리 집안 이미지 안 좋게 만들까 봐 그랬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에서 족발이나 파는 애가 여기 오는 게 가당키나 하니? 어머, 족발 파는 게 뭐가 어때서요? 그런 논리면 어머님도 오지 마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도 동네에서 순댓국 파시잖아요. 족발은 하찮은 음식이고 순댓국은 고급 음식이다 이건가요? 오히려 족발이 더 비싼 음식 아닌가요? 아유,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식당 하는 거랑 네 동서처럼 젊은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랑 같니? 같어? 얜 똑똑한 애가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젊은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저는요, 동서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게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힘든 일 하기 싫어서 백수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동서가 조카들 키우겠다고 힘들게 일하는 거 아시면서 왜 자꾸 그렇게 무시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순댓국집 운영하면서 아들 둘을 키우셨으니까 오히려 더 동서를 이해하고 예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난 그냥 우리 큰아들 덕에 나도 고상한 사모님 행세 좀 해보나 했는데 작은 애가 자꾸 내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이가 부사장 됐다고 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뭐 왕족이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어머님이 동서 무시하실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세요? 동서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요, 결혼하면 시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행동하시는 것만 보면 존경할 만한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가족들은 다 좋아하는데 어머님 한 분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진다고요. 아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진짜 며느리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 그래, 알았다.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여기까지 와서 이 시애미를 이렇게 잡아야겠니? 그런데 그때 저희가 없어져서 찾으러 왔는지 시숙이랑 남편이 저희가 있는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보,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뭐해? 아까부터 큰 소리가 나는 것 같던데 우리 어머니랑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형님이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시더군요. 서방님, 아무래도 어머님이 동서가 여기 온 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동서를 이렇게 밖에까지 불러내서 엄청 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동서 대신에 어머님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맨날 쥐잡듯이 잡으시는 거냐고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시모가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제발 그만 좀 해라. 사방에서 날 쪼아대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다. 난 그냥 작은 애가 오늘 축하 파티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 말을 무시하고 굳이 이렇게 잔뜩 꾸며가지고 왔길래 시엠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나한테만 뭐라고 하니?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안 어울린다는 건데요? 여기가 무슨 귀족들만 참석하는 고급 파티라도 돼요? 형이 승진해서 편하게 가족들 다 오라고 회사에서 초대해 주신 건데 왜 어머니가 마음대로 참가 자격을 따지시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실수까지 시모한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 재수 씨한테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어머니가 오죽 심하게 하셨으면 저희 와이프가 재수 씨를 데려가서 이렇게 변신까지 시켜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라도 해서 재수 씨 데려오라고 한 거 바로 저예요. 어머니가 하도 재수 씨 직업이랑 겉모습 때문에 무시하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재수 씨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얼른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 동서한테 사과하는 거 안 보곤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동안은 동서가 너무 착해서 참고 살았는지 몰라도 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도저히 못 참겠거든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사과 안 하시면 저 앞으로 어머님 며느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며느리 둘 잃고 싶으시면 그냥 그렇게 계속 자존심 부리시던가요. 아니, 넌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하고 그러니? 저 농담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며느리들 차별하시면 저도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 차별할 거예요. 인성 좋은 아버님하고만 왕래하고 지낼 거고 어머님하고는 그냥 남남처럼 지낼 거라고요. 어머님도 차별하시는데 저도 그러지 말란 법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선 이러시더라고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사과하면 되지 않니? 둘째야, 내가 미안하다. 난 그냥 네가 시장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나도 똑같이 장사하는데 안 사도 내 족발집만 장사가 훨씬 잘 되는 것 같길래 괜히 질투나서 그랬던 것도 있었다. 똑같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게에만 파리가 날리니까 괜히 속상한 마음에 너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너한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마음 넓게 이해 좀 해주렴.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쌓인 게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용서한다고 말하긴 힘들었어요. 어머님, 전 어머님이 진짜 달라지시는 모습 보기 전까진 솔직히 그 말 못 믿겠어요. 어머님이 오늘은 저한테 사과하셔놓고 또 내일부턴 예전이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절대 그러지 않으마.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랬다고? 자식들 다 보는 앞에서 약속하는 건데 설마 내가 그 약속을 어기겠니?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거죠. 어머님은 방금 전까지도 계속 절 무시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진짜로 변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전까진 저도 생각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내가 앞으로는 진짜로 달라진 모습 보여주마. 내가 어른이 돼서 괜히 심통 부리고 못난 짓만 하는 바람에 며느리 둘을 한꺼번에 잃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 좀 지켜봐다오. 내가 너한테 앞으로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약속하마. 시모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시모한테 미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시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 조용히 안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서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펜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 겨우 잠이 들고 다음날 점심까지 먹은 후에 헤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역시 형님이 했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엄청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편한 옷을 하나 사서 시댁에 입고 간 적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걸 보자마자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너무 예쁘다. 역시 한 살이라도 어린 게 무기네, 무기야. 그나저나 동선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어쩜 피부가 이렇게 고와? 에이, 형님이 피부가 더 고우신데요? 난 화장을 두껍게 해서 그렇지. 화장 지우면 기미도 많고 지저분해. 나이 먹을수록 피부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쵸,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도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동서처럼 고운 피부 가지실 수 있을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러시더군요. 그렇지. 그런데 뭐 나이만 젊다고 다 피부 좋은 건 아니더라. 원래 사람이 땀을 쫙 빼줘야 노폐물이 빠져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알지? 우리 작은 애가 시장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또래 엄마들보다 훨씬 피부가 깨끗하더구나. 아참, 족발에 들어있는 콜라겐인가 뭔가 하는 그것도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 어쩐지 사부인께서도 너무 고우시더라고. 어머, 지금 저희 엄마까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족발 좀 싸올까요? 어머님도 족발 드시고 얼굴 탱탱해지시면 좋잖아요. 아유, 족발 싸다 주면 나야 고맙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또 먹으러 가자고 못했지만 솔직히 내가 먹어본 족발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에이,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왜 저한테 툴툴거리셨어요? 괜히 어머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저랑 어머님이랑 티격태격 하느라 좋은 세월 다 날렸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괜한 고집을 부려서 집안 분위기를 다 흐려놨어. 집안마다 미꾸라지가 한 마리씩 있다더니 우리 집안의 미꾸라지가 바로 나였나 보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저랑 형님이 기분 나빠할까봐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형님이 제 국이랑 형님 국을 번갈아서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어머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어? 이번엔 건더기 양이 비슷하네요. 어머님 저번엔 동서한테 국물만 주고 저한테 건더기 다 몰아주셨잖아요. 이제 안 그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겠지. 에이, 제가 똑똑히 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부턴 공평하게 주시기로 하셨나 봐요.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번 말씀하시는 건 지키는 분이셨네요. 형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본인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면 형님이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어머님, 자꾸 동서랑 서방님 앞에서 우리 부사장 큰아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거 은근히 비교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 부를 때마다 순댓국집 어머님 이렇게 부르면 좋으시겠어요? 아유, 알았다, 알았어. 우리 큰아들이 부사장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입에 붙어버렸나 보다. 부사장이든 뭐든 간에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며느리인데 괜히 비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성격이 세심하지 못해서 이런 것까지 신경도 못 썼는데 하나하나 알려줘서 정말 고맙구나. 평생 가지고 산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부탁을 하나 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보고 저희 족발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면서 비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뭐 비법이랄 건 없지만 시어머니네 순댓국집에 문제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엄마가 직접 시어머니네 순댓국집에 오셔서 반찬 하나부터 손님 응대하는 법까지 봐주실 예정이랍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손님들한테도 조금 쌀쌀맞게 하시는 편이라 인터넷 후기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그 순댓국집도 언제까지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시숙의 승진 파티 날 제가 시어머니 말만 듣고 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형님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저한테 살림이며 뭐며 배울 게 많다고 하시지만 오히려 저야말로 형님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댁 식구들과 갈등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처럼 조금 재미있는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짓을 해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의외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희 시어머니도 본성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어서 변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그럼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그때 사연을 쓰면서 그때 일이 떠올라 재밌었는데 제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도 조금이나마 웃으셨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